최근 한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여행지 푸꾸옥에 대해 알아봅니다. 푸꾸옥은 베트남의 섬입니다. 한국에 제주도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푸꾸옥이 있죠. 제주도가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이고 남쪽에 있는 섬인 것처럼 푸꾸옥도 베트남에서 가장 큰 섬이자 베트남의 위아래로 긴 영토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달리 중국 한자권 국가입니다. 푸꾸옥이란 이름도 한자로 부국입니다. 부유한 나라라는 뜻이죠. 제주도가 탐나국, 울릉도가 우산국이었던 것처럼 푸꾸옥도 옛날에는 독자적인 나라였고 열대 지역의 부유한 국가여서 이름이 부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베트남 민족은 원래 중국의 남부에 거주하던 민족이었는데 한족에 밀려 중국 남부에서 더 남부이자 베트남의 북부 지역인 하노이 인근에서 시작해서 점점 남쪽의 영토를 차지하며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원래 베트남 영토는 하노이를 포함한 북쪽 영역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수백 년간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한 결과 현재 베트남의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역에는 한국인들이 여행 많이 가는 다낭과 나트랑이 있습니다. 원래 중부 지역은 참파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나라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낭과 나트랑도 예전에는 참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베트남은 현 베트남 영토의 중부 지역에 있던 참파를 멸망시키기도 했고 현 베트남 영토 남부에 있던 캄보디아도 내륙 지역으로 쫓아내고 해안 지역 대부분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호치민시 역시 캄보디아 땅이었고요.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푸꾸옥 섬 역시 원래는 캄보디아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푸꾸옥 여행을 갈 때마다 여기가 예전 캄보디아 땅이구나. 캄보디아가 힘이 약해서 베트남의 해안 쪽 영토를 모두 빼앗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한답니다. 사실 지도를 보면 푸꾸옥 섬은 현재도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에 가까운 섬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섬 대마도도 일본보다는 한국에 가까운 섬인데요. 약간 이런 느낌의 섬입니다. 푸꾸옥은 제주도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날씨는 덥고 햇빛이 쨍쨍한 전형적인 남국의 바닷가 휴양지입니다. 관광지로 개발하기 전에 푸꾸옥은 대단히 한적한 시골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푸꾸옥을 다니다 보면 관광지다운 모습을 보이는 호텔, 풀빌라, 시장, 번화가 등을 제외하면 정말 열대 지역의 시골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은 뜨겁고 날씨는 덥고 한적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없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푸꾸옥의 숙소는 인터컨티넨털 푸꾸옥 호텔과 같은 브랜드 호텔, 그리고 풀빌라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풀빌라를 좋아해서 푸꾸옥 갈 때는 풀빌라에서 묵고는 하는데요. 1박 비용은 대략 30만 원인 것 같고요. 담장으로 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담장과 나무 그늘로 약 10m 정도의 긴 수영장이 다소 햇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완전히 휴식하면서 한적하게 수영만 즐기다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컨티넨털 호텔과 같은 브랜드 호텔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한적한 개인풀 대신에 공용풀이 있지만 대신에 호텔 식당에서 불쇼도 볼 수 있고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과 함께 석양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곳은 호텔이나 풀빌라보다 로우엔드인 좀 더 로컬스러운 숙소인데요. 시내 쪽으로 가면 로컬 숙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가격이 정말 착했는데요. 1박에 3만원, 5만원에도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네요. 푸꾸옥 가면 주로 하는 것이 수영장에서 한적하게 수영을 하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풀빌라에서는 전용 풀, 브랜드 호텔에서는 공용 풀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같이 물놀이 즐기시는 분들이 푸꾸옥 가시면 아마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푸꾸옥에서 수영 및 물놀이가 60% 정도라면 나머지 40% 활동으로는 시내 나가서 베트남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해야겠죠. 푸꾸옥에서는 주로 택시로 이동을 하고요. 택시 기사님들이 아주 친절하십니다. 제 생각에 푸꾸옥 분들은 베트남 민족보다는 원래 캄보디아 영토였던 만큼 캄보디아 혈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기질이나 외모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열대 지역에서 살아온 분들이 착하고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여러 곳을 다닐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푸꾸옥 관광의 중심은 킹콩마트인 것 같습니다. 푸꾸옥은
비교적 작은 섬이자 마을이고 다낭이나 나트랑보다는 관광지로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주요 도시에 있는 롯데마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마트가 킹콩마트이고요. 킹콩마트가 롯데마트나 이마트 수준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 동네에 있는 가장 큰 마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킹콩마트는 아주 특별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푸꾸옥에 일주일 묵다 보면 두세 번은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로컬 식당에 가는 것도 재미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택시로 또 5분, 10분 정도 가는 곳들도 있는데요. 노천 식당 같이 되어 있고 푸꾸옥 특유의 로컬 식당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음식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제가 꼽는 푸꾸옥의 장점은 다낭이나 나트랑보다 좀 더 저렴한 수준에서 풀빌라와 브랜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지화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완전 관광지 같은 느낌은 덜하고요. 쌀국수나 다른 베트남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쌀국수 같은 음식은 정말 한국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 맛을 못 내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쌀국수는 호텔에서도 맛있고 로컬 식당에서도 맛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태국에 갔을 때는 태국 음식이 한국에서보다 맛없었는데 베트남 음식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럼 푸꾸옥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푸꾸옥을 좋아해서 계속 가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비행시간이 깁니다. 그냥 느낌의 베트남은 4, 5시간이면 가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6, 7시간 정도는 비행해야 합니다. 직항의 경우이고요. 직항은 베트남 저가 항공이라 기내식이 없고 직각 의자에 앉아야 한다 하고요. 2024년에 새로 취항한 대한항공 직항의 경우 시간대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직항이 아니라면 하노이나 호치민시에서 경유해야 하는데요. 경유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치면 반나절이나 하루가 없어집니다. 왕복으로 한 이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주일 이상의 여행을 갈 경우에는 하노이나 호치민시에서 하루 이틀 묵으면서 관광해 본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외국인이 렌터카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렌터카 빌려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외여행 시 웬만하면 렌터카를 운전하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 이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푸꾸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 휴가 푸꾸옥으로 떠나보실까요?